해보자. 자, 접선까지만 정리했죠. 이번에는 공통접선. 접선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접선이, 곡선끼리 접할 때, 두 곡선이 접할 때야. 자, 얘를 다른 말로 나는 공통접점, 공통접선이라고 할게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곡선이 접하려면 당연히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gx가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이 점에서 만나는 거야. 딱 한 번. A라고 합시다. 그래서 두 곡선이 접한다라는 말은 공통인 접선을 갖는 상황을 의미해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 몇 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몇 개? 건이? 2개. 잘 찍었어요. 좋아요. 1번. 당연히 둘은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야 만나니까. A에서. 이거는 만난다라는 개념.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우리 이번에는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쓸 겁니다. 세 가지 유형을 볼 건데.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두 번째. 자, 요번에는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얘를 한번 틀어볼게요. 두 번째 거. 그래서 곡선이 직교할 때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접점은 그대로 동일한데 서로의 접선이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상황이겠어?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gx는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둘의 교점을 A라고 했는데 그 둘의 접선은 서로 직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얘도 1번 만나야지. 그래서 FA랑 GA는 같아야 되고요. 2번 접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식으로 F'A와 G'A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됐니? 자, 문제는 세 번째. 한 직선에 접할 때 1번도 사실 요 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1번과의 차이점은 접점이 다른 경우입니다. 접점은 다른데 접선은 같을 때. 이번의 경우에는 fx가 이렇게 생겨 있고 접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gx는 다른 데서 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점의 x좌표를 a와 b라고 좀 할게요. 야, 그러면 지금까지 썼던 거에서 1번 조건은 이제 못 쓴다, 그치? 그렇잖아. 만나질 않잖아. 그래서 2번을 먼저 적어보면 너무나 당연히도 F'A는 G'B랑 같으면 되겠죠. 각각의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같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1번을 대체할 조건이 필요하네. 뭘까? 자, 내가 적은 이 2번 조건은 이건 안 써도 돼요. 2번 조건은 얘들아 이런 것도 만족해요.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야. 2번 조건은. 그치? 됐어?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이 아래 그림이 차이점이 뭐야? 접점들을 연결해 보세요. 둘의 기울기가 어때? 접선 기울기랑 같아 달라? 다르죠? 하지만 얘는 같습니다. 요 차이점. 그래서 1번 조건에 대체할 것을 바로 저 노란색 평균 변화율을 적을 겁니다.
GB-FA. 됐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때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와 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된다.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만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 있다면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문제 풀면 됩니다. 자, 왼쪽 놈 F라고 하고 오른쪽 놈 G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한다고? 1번 F1, G1 같다 하시면 되겠고요. 2번 F'1, G'1 같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답은 뭐 2가 나올 겁니다. 됐니? 그럼 2번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만나야 되네, 그치? 자, 근데 문제가 생겼다. 언제 만나는지 알려줬니, 안 알려줬니? 안 알려줬죠? 그러면 가정하셔야 돼요. x가 뭐 t일 때 만난다고 하자. 이렇게 가정하시고 겁먹지 마시고요. 그냥 쓰세요. t 집어넣어서 똑같아야겠죠? 일단 만나야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 두 번째 뭐 한다? 미분에서 t를 집어넣으세요. 그게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 두 개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야, 그러면 t제곱은 4분의 1 나오거든? 어이씨, t는 양수인가 음수인가 고민할 시간에 니네가 뭘 구해야 되는지 다시 보세요. 뭐 구하래요? A 구하래요. A 구하는 과정에서는 t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이다. 가버리시면 되겠죠. 이해갈까요? 네. 자, 28, 29 한 번에 다 합시다. 네. 자, 28번에 몇 번? 1번. 뭐 계산 안 할게요. 식 써놨어요. 1, 2번이 모르면지는 개념 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쵸? 29번도 그냥 가정해야 된다고 했어. 나와 있지 않으니까 x는 t에서 만나고 접한다라고 합시다. 자, 위 1번은 서로 t 넣어서 서로 같다라고 한 거고요. 2번은 미분에서 t 넣어서 서로 같다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모르는 문자 두 개야. 식 두 개고 당연히 연립하면 답 나옵니다. 됐습니까? 네, 정리해 볼게요. 위의 식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풀이의 가장 기본이 뭔데? 뭘 하는 게 목적이야? 가감법이나 대입법 하는 게. 뭐가 목적이야? 연립방정식 푸는 거. 문자 하나 줄이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해? 대입하면 되겠죠. 아무리 봐도. 왜? 맨 위의 식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8은 0이죠. 그럼 나는 당연히 a는 정리해서 대입하겠다는 생각 들지 않니?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t에 관련된 식 나오니까 이쁘게 정리가 되시겠죠. 됐냐? 여기다 대입. 이렇게.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됐어? 네, 그래서 t 곱해서 계산하시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더하기 8은 제로. 됐냐? 뭐 바로 안 보이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2 나눠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금방 나오겠죠. 얼마 집어넣으면 돼? 2. 그럼 t-2에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까지. 뒤에 건 있다 없다? 네. t는 얼마? 2가 된다. t가 2면 뭐 구하래? 아, a만 구하면 돼요? 뭐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얼마? 마사. 좋습니다. 괜찮죠? 야, 30번은 뭐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들아?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누구의 접선이래? 그러면은 걔의 접점은 뭔데? 다시 공통접선 아까 개념 유형 총 3가지 정리했지, 그치? 1번이야 3번이야? 3번. 모른다죠? 너무 자신 있어. 아마 3번일 건데 그래도 모르잖아. 그냥 한 번쯤 체크해보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래서 1번인 상황을 체크해보면 뭐야? 아래도 마이너스 3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A값 나오겠죠? A값 얼마 나와? 2 나올 거예요, 아마 그 상황에서.
다시 1번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뭐 마일 넣었을 때 3 나와야 돼. 얘도 마일 넣었을 때 3 나오면 돼. 이런 식 만들어질 거고 두 번째는 기울기 같아야 되니까 4x에 마일 넣으면 마사 아래 거 미분해서 마일 넣으면 6 빼기 a 했더니 동일한 a 값이 나오지가 않죠. 그럼 1번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넘어가면 되겠죠. 3번. 미안해. 3번 케이스는 뭐였는데 얘들아? 만난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한 놈의 점을 마일 콤마 3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한 놈의 점은 가정해야지 방법이 없지. 내 말 이해 갈까? 접점을 각각 서로 다른 접점일 거니까. 그럼 아까 식이 뭐였죠? 네, 평균 변화율 써야 돼요. t 더하기 1분의 얘에서 3 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여기까지 괜찮냐? 얘가 뭐랑 같아야 된다고? 미분에서 마1 또는 t 집어넣은 것과 같아야 된다고. 그 첫 번째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걔를 미분해서 마1 집어넣으면 마4 나온다. 근데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미분해서 t 집어넣으면 2t 제곱 마이너스 a 나온다. 이 세 개가 모두 다 같아야 된다고. 2t 제곱이 뭘까? 6t 제곱이겠죠? 소리? 이렇게. 내 말 이해 가겠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너희가 생각해야 돼. 누구누구를 연립하는 게 베스트인가? 누구누구 연립하는 게 베스트야? 딱 보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왜? A가 사라집니다. 분모를 곱하면. 얘는 보여야 풀 수 있다? 안 그러면 이렇게 풀면 또 연립하셔야 돼. 아까처럼. AT 사라지게 만들 수는 있어. 자, 분모를 곱해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AT는 6t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T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A. A 안 사라지네요. 미안합니다. 취소. AT가 사라지네요. 젠장. 자, 그러면 A는 뭐 나오냐? A는 하고 정리할 수 있겠죠. A는 뭐가 돼요? 4t 세제곱 더하기 6t 제곱 되겠죠. 그럼 얘를 뭐 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6t 제곱 사라지면서. 됐니?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4t 세제곱이 마이너스 4 나와서 t는 1밖에 안 나옵니다. t 세제곱은 1이라는 식이 될 건데 인수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근은 t 1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괜찮을까? 네. 그래서 t가 1이면 뭐 a 값 나온 거고 다 해결되지 않겠니? a 얼마? 네, 10 나오십니다. 됐지? 네, 좋습니다. 31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2번을 해봅시다. 네, 어차피 32번이 31번이랑 연결이 되긴 하겠죠. 자, 이 초록색은 내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그쵸? y는 뭐야 식이? 2x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야, 그러면 얘가 우리 아까 뭐 하면 돼요? 얘 기울기 구해서 얘랑 똑같다 하시면 되겠죠. 기울기식. 내 말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괜찮아? 그러면 식을 만약에 세운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세운다면 어떻게 써야 돼? 기울기 2, 접선 기울기. 오른쪽 놈 미분해서 t 집어넣어서 접선 기울기 써야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2t 플러스 6 나오는 것 같아. 됐어? 그게 뭐랑 똑같아야 돼? t-1분의 마이너스 t-3의 전체 제곱 더하기 k에서 1 뺀 거.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럼 t값 바로 나오잖아. 이해가요? t 얼마? 2야 마이너스 2야? 2네요. 됐죠? t2 집어넣어서 k값 구하면 끝이죠. k 얼마? 4. k 얼마? 얼마? 맞아. 왜? 이렇게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은 얼마야? 뭐 구하래? 좀 귀찮네. 뭐 구하래 얘들아?
얘가 2 얼만데? 아유, 그림도 망했네요. 에이. Q가 여기 있대요. 2,4. 3? 3.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두 점 K가 4일 때니까 저 제곱 안에가 2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1이랑 얼마? 5가 돼서 삼각형 넓이 얼마? 네, 6이라는 넓이가 나와주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자, 하나만. 요 과정 해서 구하는 게 맞는데, 얘는 사실 식이 좀 이뻐. 야, 얘랑 접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접한다라는 건 사실 뭐라고도 쓸 수 있어? 중근 갖는다 가능하지 않니? 얘랑 요 놈이. 그래서 넘겨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빼기 k는 0이 중근 가지려면 k는 4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바로 가셔도 됩니다. 중근 갖는다, 접한다, 중근이다. 뭔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k 값을 바로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넘어갔어. 개념 노트 필게요. 정리하시고 잠깐 시간 줄게요. 가자. 자, 정리 2개만 하고 쉬는 시간에 갖도록 합시다. 롤의 정리. 자, 우리가 수학에서 그롤 아니라고 동요가 좀 중독 증세 좀 버려. 자, 보세요. 알았어. 자, 보통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뭐야?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럼 사람 이름이 붙은 정리는 뭐야? 얘가 어떤 특수한 상황을 쳐다봤더니 이런 게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증명한 사실인 거지. 그래서 매우 특수한 상황이야. 그래서 체크 좀 해봅시다. 일단 fx가 연속이어야 돼요. 어느 닫힌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앞에서 정의 한번 했었습니다. 최대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할 때. 근데 이제 미분 가능이 추가가 됩니다. 자,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괜찮을까? 이걸 뭐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수행평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쓰라는 걸.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때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양쪽 끝에 높이가 같다일 때 성립하는 게 롤의 정리예요. 그래서 현재 요만큼이 전제 조건이야. 그러면 이걸 다 만족한다면 F'C는 0인 0을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입니다. F'C는 0을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일단 롤의 정리에서 중요한 말은 얘들아 양쪽 끝이 높이가 같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롤의 정리야. 두 번째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아야 돼. 맞지?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말도 중요해. 무조건 C는 A와 B 사이 값이어야 돼요. 그 외의 값은 롤의 정리에 만족하는 값이 아니야. 미분에서 0 된다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모든 센텐스를 그림으로 기억하면 편해요. 양쪽 끝에 높이가 같은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하대. 스무스하게 연결돼 있어. 그럼 어떻다고? 그 사이에는 적어도 한 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림으로. 너무나 당연합니다.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든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 그림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니? 약간 뭐 참고사항으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C가 존재한다. A, B 사이에 서치대 다음을 만족하는 F'C는 제로. 자, 혹시나 수학과를 희망하시는 분이 한 명이라도 생기신다면 저런 거 저렇게 표기합니다. 재밌죠? 네,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사람이 좀 특수한 상황을 쳐다보고 이런 걸 찾아내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뭐해? 시간이 항상 많으니까 이거를 일반화하고 싶어요. 일반화. 매우 특수한 상황을 매우 일반적인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치?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이값 정리 영어로 뭐라고 했지? 뭔 소리지? 그거는 스퀴즈 세어럼 압축 정리고요. 사이값 정리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부르면서 IVT라고 쓴다고 했었죠. 인터미디에이트 밸류 세어럼 해가지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영어로 뭐냐? 에버리지 죽일 거야. 평균 영어로 뭐야? mean MEAN 의미하다. 그 명사로 평균이죠. 알고 있었? 영어 선생들 다 데려와. 그래서 줄여서 MVT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어로 불리는 것들은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됐냐? 자, 그럼 말했지. 일반화 버전이라고. 저거 매우 특수한 조건이 뭐라고 했어? 이게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전제 조건이 저거만 빠져요. fx는 연속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해야 합니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돼요. 양쪽 끝에 높이 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f'C라는 값을 평균 변화율과 같아요. 양 끝점에. 그래서 평균값 정리야. 이거를 만족하는 시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얘가 롤의 정리의 일반화 버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롤의 정리도 만족돼야 돼요. 이 정리로. 그치? 어느 상황? FA랑 FB가 똑같은 상황? 분자 0. 그러면 롤의 정리랑 똑같아지는 거 맞죠? 그래서 롤의 정리를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얘도 그냥 그림 하나로 해결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양쪽 끝의 높이를 다르게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요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 이거의 기울기. 그럼 너무나 당연히 A, B 사이에는 요 기울기와 평행한 접선을 갖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하겠죠. 이 그래프는 현재 2개 존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어느 상황인가? 됐니? 이 사이에 존재해야 돼요. 똑같이 얘도 A, B 사이여야 되고요. 만족하는 C값이. 등호 빠져야 돼요. 양쪽 끝은 빼고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개념들입니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잠깐 쉬었다가 바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36번에 1번. 뭐하래? 롤의 정리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미분에서 얼마 되는 거 찾으라고 얘들아?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치? 근데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 건데 힘들어. 뭐도 생각해야 된다고? C의 범위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 알겠어? C의 값이 2가 나왔으니까 그냥 답은 2라고 쓰시면 되는데 범위도 들어가죠. 근데 2번과 2번도 마찬가지인가요? 2번은 무슨 정리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미분에서 C 집어넣은 게 2C인데 2-1분의 F2 3 마이너스 F-1 0 맞아. 근데 C의 범위는 뭐라고? 마일보단 크고 2보단 작은 거 찾는 거라고. 알겠죠? C는 2분의 1 나왔으니까 범위에 들어가니까 답이라고 쓰면 돼. 근데 만약에 C가 요 범위에 안 들어가. 그럼 뭐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없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겠죠? 무조건 하나는 존재할 거니까. 여기까지 됐니? 네. 자, 37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자, 정석으로도 한번 풀 거고요. 약간 이제 야매식으로도 한번 풀 건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1이라고 했고요.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궁금하대요. 얼만지. 자, 그럼 너희가 생각할 거는 두 함수 값을 뺐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거 줬네. 그럼 둘의 관계된 걸 생각해야 되네. 배운 게 평균값 정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2분의 뭐 한 거야? 얘 빼기 얘 한 거다. fx 더하기 1 빼기 fx 빼기 1.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그러면 무조건 뭐가 있다? f'c가 있다. 똑같은 값을 갖는. 이 c는 x 빼기 1보단 크고 x 더하기 1보단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 쓸 수 있어야 돼.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양쪽 끝값의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미분계수가 항상 그 사이에 존재한다잖아. 여기까지 맞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f'c로 바뀌는 거야. 양변에 2 곱한 거. 똑같다며. 그럼 2 곱해도 똑같아야지. 얘까지 괜찮니? 그리고 나서 이 식에는 얘들아 지금 있냐 없냐 x가? 없네.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c가 뭘로 가는지가 중요하겠지.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얘들아 얘도 무한대로 발산할 거고 얘도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럼 너무나 당연히 가운데 것도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죠. 그래서 c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야 돼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같은 상황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같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갈까? 그럼 뭐야? 봐봐.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 극한에서. 그래서 얼마야 이거? 2입니다. 끝. 요게 정석풀이입니다. 평균값 정리를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기도하세요. 안 나오기를. 서술형이 아니라면 푸는 방법 이제부터 해볼게요.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x가 한없이 커진 상황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랑 똑같아야 되네. 계속 1이란 뜻이네.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x가 무한대에 향해 간다면 x-1과 x+1 사이에 fx 그래프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이어야 돼.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1이라고 했으니까. 됐냐? 그러면 x의 증가량 얼마야? 2죠. 그러면 누구도 y의 증가량도 2여야만 기울기가 1인 거잖아. 요 값이 fx 더하기 1이고 얘가 fx 빼기 1이잖아. 그래서 둘의 차는 2다. 끝.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까? 무슨 말인가? 됐니?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제 서술형이 아니면 푸는 방법. 이해가죠? 오케이. 자, 3, 8에 1, 2번 다 합시다. 평값전에 요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은 FE의 최대값 구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조건 줬거든요. 야, 그러면 또 FE라는 함수값 구할 건데 함수값 하나 더 줬고 그 경계값들이고 미분계수랑 관련성 체크하라니까 이건 평균값 정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들려면 평균값 정리의 정확한 센텐스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조건들이니까 다 필요한 조건들.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결국엔 E-0분의 FE-F0을 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럼 얼마야? 2분의 FE-2겠죠?
근데 얘는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F'C랑 똑같은 값일 거며 이 F'C의 C는 0과 2 사이에 어떠한 값이겠지. 그럼 무슨 조건? 나 조건에 의해서 0과 2 사이에서의 미분계수는 4 이하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냥. 됐죠? 그래서 얼마? 곱해서 2 더하면 F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끝. 최대값 10입니다. 요게 정석풀이에요. 조금 야매로 가자면 이런 겁니다. 0이 있고요. 2가 있어요. 함수값이 0 넣었을 때 2래요. 내가 이 위로 가고 싶어. FE가 최대값 나오려면 최대한 위로 빠르게 증가해야 되지. 그치? 그 빠르기가 맥시멈이 4라는 얘기야. 그럼 FE가 최대값이 나오려면 뭐 하겠어? 그 빠르기 최대값 4를 계속 유지하면 되겠지. 기울기 4로 계속 증가해야만 뭐야?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2니까 얘는 8이겠죠. 그래서 FE의 최대값은 10이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됐니? 그래서 2번 문제도 동일하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뭐 구하라고 했죠? F1. 그래서 F1 F0 나누기 1 빼기 0. 그럼 1은 생략하시고요. F1은 몰라. F1 빼기 2라는 값. 당연히 얘랑 똑같은 어떠한 F'C라는 값이 존재해. 0과 1 사이에서. 근데 이 F'C는 가족권에 의해서 마오랑 오 사이야. 그래서 흰색식을 저 가족권에 대입해버리면 되겠네. 5. 됐냐? 그래서 F1이라는 놈은 마3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거나 같다. 최소값 마3, 최대값 7, 답은 4. 얘도 똑같아요. 0과 1에서 우리 F0이라는 값이 2라는 거 알죠? 최대값을 구하려면 제일 빠르기로 증가해야 돼. 그 빠르기는 누구라고? 미분한 값이라고, 요거. 그래서 나는 기울기 5를 유지하면서 증가하는 게 가장 큰 값이야. X의 증가량이 1이기 때문에 Y의 증가량이 5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값 7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빠르기의 최소값이 마5다. 그럼 마이너스 5라는 기울기를 유지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 감소량도 5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마3입니다. 라고 푸셔도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됐니? 네,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마무리할게요. 또 개념 노트 필게요. 빠르게. 야, 이런 똑같은 내용을 한 3번이나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치? 개념 수업은 다 모아놓고 하고 싶긴 한데. 자, 증가 감소 가봅시다. 영어로 뭘까? 증가? 맞습니다. increasing, decreasing.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써요. 그래서 F가 increasing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F라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대. 뭐 닫힌 구간 A, B에서 라고 합시다. 이거의 정의는 뭘까? 윤영아 혹시 정의가 뭘까? 이거 증가의 정의. 몽둥이 어딨어? X1이 X2보다 X1은 뭐고 X2는 뭔데? 그쵸? 뭐 맞는 말인데. 자, 임의의 X1, X2가 존재해야 돼요. 일단 어디에? 구간 안에. 얘들아, 우리가 구간을 정의할 때 구간은 집합기호였어요. 그쵸? 그래서 집합 원소 포함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사이 구간, 닫힌 구간 A, B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를 뽑았을 때 X1보다 X2가 더 큰다면 FX1보다 FX2가 더 커야 한다. 요게 증가의 정의입니다. 됐니? 그렇다면 감소는 어떻겠니 얘들아? 감소의 정의는 뭐겠어? 큰 거 넣어서 큰 거 나오면 증가인데 큰 거 넣어서 뭐 나와야?
그치. 작은 거 나와야 감소겠죠. 부등호 방향만, 마지막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돼요. 저 부등호가 둘 다 바뀌면은 다시 증가야, 그건. 그치? 그래서 요게 증가감소의 정의야. 고1 때도 많이 봤어, 우리는.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그러면 증가감소 안에 연속이나 미분 가능 조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증가함수입니다. 임의의 두 점을 잡아도 큰 놈 넣었을 때 더 큰 값 나오게 되어 있죠. 끊어져도 증가함수 따질 수 있어요. 됐냐? 근데 저렇게 끊어지거나 이상한 함수들은 얘들아, 정의에 입각해서 이걸 매번 다 모든 값에 대해서 체크해야 돼. 할 수 있겠어? 모든 값이라고 하면 몇 개야? 못 세. 무수히 많아. 모든 실수들 다 체크하려면. 못하겠지, 그치? 그래서 그건 우리의 영역의 밖이야. 우리가 아는 그래프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야? fx가 미분 가능할 때야. 그래서 미분 가능이 보장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따져볼 수는 있어. 됐니? 그래서 fx가 증가함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왼쪽에 뭐가 들어가야 fx는 증가한다고 하지, 미분 가능할 때? 윤영이가 예습을 한 거 내가 알아가지고. 좀 다른 어? 뭐라고? 미분한 게 어. 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제 1대1일 때고 그럴 때는 그냥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그 함수 내가 질문했는데 질문으로 답하는 거야. 지금 싸우자는 거야, 뭐야? 상수 네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봐.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증가를 얘기하고 싶어. 미분 가능밖에 없어. 0보다 크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그렇게 따져.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fx는 그 구간 내에서, 얘가 0보다 큰 구간 내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윤영이가 이제 혼자 미안하다. 그렇게 망설인 이유가 반대는 성립하지 않아요. 반대가 아니다. 미안해. 성립해요. 쌍방입니다, 쌍방. 미안해요. 쌍방입니다, 이건. 근데 이제 윤영이가 망설인 게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fx가 증가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반대는 돼요. 지금 요게 문제인 거잖아. 맞아? 괜찮아? 진짜로? 네. 미안해 얘들아, 얘도 거짓이야? 자, 동그라미 x를 잘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참, 왼쪽은 거짓. 얘 아래 건 반대로. 그럼 거짓인 놈들은 뭐가 존재하지? 발레가 존재하죠. 발레를 들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파란색으로 할게. 니는 볼 수 있게. 니는 편한 색깔로 하시면 돼요. 자, 이 파란색의 발레를 들어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으로 y는 x 세제곱 그래프입니다. y는 x 세제곱은 얘들아 이렇게 생겨요. 자, 얘는 어떠한 값을 아무거나 두 개 뽑았을 때 큰 거 넣으면 더 큰 값 나옵니다, 실제로. 맞아?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하죠. 이해가요? 그래서 증가함수지만 미분에서 0 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그래서 0이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요번엔 이 주황색의 발레 한번 들어볼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fx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뭐 있어? 상수함수도 되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런 모양이야. 상수함수가 일부분 포함되는 경우, 함수 그래프 내가 만들 수 있잖아, 이건 식으로. 미분도 가능해요, 얘는. 스무스하게만 연결되면. 그쵸?
요 구간 때문에 증가가 아니죠. 왜? 이 구간 내에 있는 두 개를 뽑았을 때는 대소관계가 없잖아. 그럼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감소도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감소는 굳이 안 쓸게. 할 수 있겠지, 그거는? 자,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 때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대부분. 2차, 3차 이런 놈들. 그쵸? 그러면 그냥 F'X의 부호,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부등호가 되면 그건 감소를 의미합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다항함수에 한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등호 붙여서 푸셔야 된다고. 내 말이 이해 갈까?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만약 내가 fx를 그렸는데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fx. 여기가 1이야. 야, fx의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냐? 증가 구간. 그리고 감소 구간. 각각 구하래. 그럼 다시 민규야 뭐라고? 증가 구간 어디라고? 그치? 감소 구간은 어디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자, 둘 다 붙여주면 돼요. 둘 다 붙여줘도 돼요. 둘 다 붙여서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조사하라고 한다면, 증가 구간을 구하라고 한다면 둘 다 등호 붙여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복 때도 상관없습니다. 됐니? 그리고 요걸 표현하는 방법 오랜만에 복습. 대괄호 1, 소괄호. 마찬가지 소괄호 음해무한대 대괄호 1. 이렇게도 표현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냐? 네, 정리해놓고요. 이거 가지고 문제 좀 보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39번 문제 1번. 자, 저놈이 그 3차 함수가 구간 그 모양에서 증가한대요. 야, 그 음해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구간이 다른 말 네 글자로 뭐라고 했지? 모든 실수. 실수 전체는 또 그래요. 모든 실수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9번의 1번은 야, 3차 함수? 그러면 상수함수 아닌 다항함수.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뭐 붙이라고? 등호 붙여도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바로 F'X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읽히시면 돼요. 알겠죠? 뭐야? 2차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무슨 말? 떠있거나 접하거나. 기억나죠? 그래서 그냥 뭐 해주면 된다?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6a가 안 만나거나 한 점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러면 사이값 형태니까 0과 6 사이가 1번의 답이 되겠네요. 괜찮니? 2번 안 해봐도 되겠죠. 40번, 41번 두 개 다 바로 풉시다. 뭐 빠르게 갑시다. 자, 40번에 fx가 역함수 존재한다. 일단 정의부터. fx 무슨 함수? 무슨 함수여야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이죠. 정확하게 1대1 대응일 때. 근데 대응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대1이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고1 때 수학 기억나요? 거기에 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fx가 연속이라는 말이 추가가 된다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 했죠? fx는 여기 절반 이상은 고1 때 나랑 했을 텐데 유리무리 함수 이 새끼들. fx가 어때야 된다?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만 한다. 올라가고 있었으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되고 내려가고 있었으면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야 한다. 연속이라면. 이런 게
있었어요. 고1 때. 됐냐? 고1 때 나랑 한 놈들이 하나, 둘, 서희. 3명밖에 없는 거야? 이거 할 때 있었네. 이거 할 때 없었어? 이게 마지막 아니야? 이게 제일 마지막 내용 아닌가?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전? 그치? 아저씨, 기말 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무튼. 그래서 얘는 어때요? 몇 차? 3차. 그러면 다항함수 연속 보장, 즉 증가 아니면 감소로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 f'x.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가 3a가 항상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치?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내용이죠.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짝수 판별식. 우와, a제곱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 0과 3 사이. a 최대값 3이더라. 됐나요? 됐지? 오케이. 자, 41번은 기본적으로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정도 알고 있니가 질문인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살짝 달라요. 이렇게 생겨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기억하세요. 그럼 내가 여기에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하나였다가 3개였다가 2개도 되네. 바뀌네. 맞아. 이런 개수함수는 얘들아 1개 아님 2개 아님 이렇게 가지. 1.1개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불연속돼요.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순간. 그렇잖아. 계속 1개였다가 갑자기 2개 됐다가 3개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이 그래프상. 이런 불연속점 나올 수밖에 없잖아. 무조건 개수함수는. 됐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문제에서. 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증가함수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제도 미분하시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5a 마이너스 4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기 때문에 항상 0보다 작은 건 불가능하므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가능하겠죠. 증가함수. 됐죠? 그래서 짝수 판별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a는 1이랑 4 사이 정수 a 개수 4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듣고 있을까 얘들아? 항상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접하는 그림까지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2차 부등식 때 풀 때처럼 판별식으로 연결되더라까지 너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쉬워요. 이제 문제는 42번으로 넘어가서 다 마지막 유형이야. 오늘 이거만 하고 집에 갈 거야. 42번에 1번에서 얘기하는 건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a인데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1부터 3 사이에서는 입니다. 괜찮죠? 얘는 그나마 좀 쉽네요. 왜? 일단 이런 건 다 2차 부등식 그리는 거야 얘들아. 얘를 그려. 아래로 볼록 아닌가? 가운데 축 얼마지? 쓸지 안 쓸지 모르니까 일단 무조건 체크해. 됐어? 그런 다음에 어떻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 범위에선 그렇다면 0보다 작은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거며 됐어? 1과 3의 위치가 어디야? 얘가 1이면 3도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해 분리 푸는 거야. 근해 분리.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두 근 사이에 뭐 존재하면 돼? 1이랑 3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저 그림상. 그치? 기억나요? 근 사이에 있으면 뭐만 따지면 된다 했어?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 왜 아무도 입이 뻥끗하지 않지? 근해 분리에서는
두근 사이에 뭔가 어떤 숫자에 대한 조건이 들어가면 함수값만 따지면 됐어. 판별식 대칭축 안 따지고. 기억해. 다음에 물어볼 거야 이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F'1 2A-3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F'3 대입하면 2A 아니지 얼마야? 9 플러스 9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둘 다. 됐죠? 그래서 A의 범위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 가니 얘들아? 네. 자 그러면 2번도 빠르게 보면 어때야 된대? 요번엔 증가하도록 했으면 좋겠대. F'X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9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언제? 마일과 1 사이에서.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위로 볼록한 그래프 뭐 축 굳이 안 쓸게. 대신 마일과 1 사이에서는 다 양수 쪽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존재해 달래. 됐냐? 그럼 너희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된다고?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조건을 줬지? 그러면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고. 요놈들에. 다른 건 신경 쓸 필요 없이. 근해 분리랑 연결되는 내용. 그래서 그냥 F' 마일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2A 더하기 6이 0 이상이면 되고요. F'1 마이너스 2A 더하기 6도 0 이상이면 되는 겁니다. 둘 다 0 이상. 됐냐? 그래서 정리하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 3보단 크거나 같은데 3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라고 정리가 되실 거예요. 됐니? 자, 이해하셨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43번 한번 해볼게요. 네, 자 43번도 너무나 쉬운 이유는 사이값 조건 쓸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있는 놈, 그치? 그래서 얘가 일단 양수인 부분, 음수인 부분 존재해야 되니까 일단 그림은 이렇게 돼야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치? 이 상태에서 뭐 하자고? 1, 2 사이에선 음수니까 1이랑 2가 요 사이에 들어가고 3보다 큰 쪽은 항상 양수여야 되니까 3은 이 바깥쪽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 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얘들아?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에 대한 조건들 나와야 되네. 그럼 함수값만 따지면 된다, 이 문제도. 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야 돼, 계속. 나 지금 너희한테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모두 F'1 2A 빼기 6 0보다 작거나 같고요. F'2 4A 더하기 3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누구는 3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6A 18 맞나? 오케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만 만족되면 될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A의 범위는 뭐야? 마3보단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3보단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정수 A 몇 개? 마3부터 마1까지인가요? 3개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됐냐? 라스트 4, 4 빨리 하고 집에 갑시다. 자,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갑시다. 야, T, FT에서의 접선이라고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러면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y는 F'T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그러니까 저식을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일반, 이건 모든 함수에서 적용되는 거야. T, FT에서의 접선은 기울기 F'T겠지. 그런 다음에 뭐해? 뭐 찾으라고 했어? y 절편의 GT라고 한다며. x에 0 넣어. 그때 나오는 y값 나머지 식이 GT야. 즉 GT는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예요. 맞아. 그 다음 이제 대입하면 되지. 처음부터 대입해서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식이.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 F'X 적어 놓을까요? 바로 T라고 씁시다. 3T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2T 더하기 A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T 곱하고 요거랑 더하래요. 맞아?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T 곱하면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네, 플러스 이거 2배니까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은 제거 플러스로 바뀌겠죠. a 더하기 2 t제곱.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t 곱하면 저건 사라집니다. at는 마이너스 at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 어땠으면 좋겠다?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0과 5 사이에서. t. 됐냐? 그러면 3차 함수인 거야. 그래서 G'T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2t인데 어땠으면 좋겠다고?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0과 5에서. 됐죠? 위로 볼록합니다. 0보다 큰 쪽이 있었으면 좋겠대. 근데 그 범위 안에 0과 5가 있었으면 좋겠대. 또 쉽네. 두근 사이값 조건 좋네. 그래서 그냥 뭐 하자? G'0은 실제로 0이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고요. G'5도 대입해서 얼마? 10A 얼마야? 저 마이너스 180이니 저거?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럼 마이너스 160 되는 거니? 맞아? 아니지. 얼마야? 150? 150에 20배니까 130.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떨어져야겠네요. 됐습니까? 5 집어넣은 거야, 5. 그럼 마이너스 130. 맞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A의 최소값이 13이다가 나오시겠네요. 됐죠? 갑시다. 고생했습니다.